첩첩산중 깊숙이 자리 잡은 청석골 외딴 너와집. 해가 저물고 저녁 연기가 하늘로 피어오를 때 산길을 따라 집으로 걸어오는 젊은 신만이 봉추의 모습이 보였다. 땀에 젖은 이마를 훔치며 봉추가 문간으로 들어서자 집안에서 달래가 나오며 그를 흘겨보았다. 어이구, 오늘은 신만이 나으리께서 어련히 산삼이라도 캐오셨겠지? 달래는 팔짱을 낀 채 봉추를 한번 쓱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살짝 빈정거렸다. 허나, 내 보기엔 또 빈손 같은디요? 봉추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와 어깨 너머로 메고 있던 보자기를 풀어 보이며 말했다. 빈손은 아니다 뭐. 봐, 오늘은 100년 묵은 하수오를 캐왔고. 그리고 이거. 그는 보자기 한쪽에서 개암과 산딸기가 담긴 작은 주머니를 꺼내며 달래를 슬쩍 쳐다봤다. 달래, 네가 좋아할 것 같은 게 산딸기 좀 따왔지. 어때요? 달래는 힐끗 주머니 속을 보더니 시선을 얼른 다른 곳으로 돌리며 쌀쌀맞게 말했다. 누가 산딸기 좋아한대요? 그 귀한 손으로 괜시리 산딸기 따시고는 어련히 알아서 먹을 것을. 봉추는 달래의 반응에 피식 웃으며 물었다. 저번에도 내가 산딸기 따온 날 눈만 번쩍이더니 금방 다 먹던 사람이 누구더라. 달래는 얼굴이 살짝 붉어지더니 입을 삐죽 내밀며 투덜거렸다. 그게 산딸기가 맛있으니까 그렇지. 그렇다고 그것 땜시 놔주려고 일부러 따올 것까진 없다 이 말이여. 봉추는 웃음을 참으며 말했다. 네가 투덜거리긴 해도 좋아하는 거 다 아니께. 자, 괜히 앙탈 부리지 말고 이거나 받아. 달래는 땅을 보며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작은 주머니를 받아들었다. 눈은 반짝이며 속으론 기뻤지만 겉으론 계속 쌀쌀맞게 말했다. 알았어요. 주신 거니께 먹을 테요. 근데 너무 자주 이러지 말아요. 그럼 또 내 마음도 뭣도 아니게 되자녀. 그때 부엌에서 달래의 어머니가 나와 봉추에게 손을 흔들며 다정하게 맞이했다. 어이구, 봉추야. 오늘도 산에서 수고가 많았겠네. 달래한테 이리도 챙겨다 주니 내가 참 고맙다. 달래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봉추의 손을 잡고 안으로 이끌었다. 어머니의 말에 달래는 뻘쭘해지며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그걸 또 뭐 그리 티내요? 괜히 또 잘난 체 할 거 아니여요. 봉추는 달래의 말에 피식 웃으며 대꾸했다. 잘난 체라니. 네가 좋아하는 걸 챙겨주는 것도 죄가 될란가? 달래는 얼굴이 붉어지며 투덜댔다. 좋아하긴 누가 좋아한냐? 그냥 주시니께 받아먹는 거지. 어서 들어와서 밥이나 드시라고요. 달래는 투덜거리면서도 봉추를 안으로 이끌었고 봉추는 그런 달래의 말투에 속마음을 읽은 듯 웃음을 지으며 따라 들어갔다. 봉추는 16, 달래는 14살. 봉추는 청석골 외딴 곳 너와집의 대릴 사이로 들어왔으며 둘은 약속된 인연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봉추는 산을 타고 약초를 캐며 살림을 돕고 달래는 그의 곁에서 그를 챙기며 정을 쌓아갔다. 봉추가 18배 청년으로 달래가 16이 되는 두 해 뒤에는 이들 둘이 혼례를 올리고 부부가 될 것이라는 게 이미 정해진 운명처럼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었다. 달래네 부모는 늘 달래 시집 보낼 생각에 한숨이 깊었지만 봉추가 대릴사위가 되겠다고 하자 안심하며 만족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달래 아버지는 어느 날 저녁 봉추에게 술잔을 받으며 말했다. 봉추야, 네, 저 철없는 것을 시집 보낼 생각을 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그래도 네가 내 딸을 지켜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항상 고맙고 미안하구나. 봉추는 달래 아버지의 말에 고개를 깊이 숙이며 정중히 대답했다. 아버님, 제가 뭐 잘난 게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가 감사할 따름이죠. 아버님 말씀대로 달래를 끝까지 지키고 어머님과 아버님도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달래 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그래. 우리 달래도 참 얌전하고 속 깊은 아이지만 고집이 세고 자존심이 강한 아이다. 그러니 내가 가끔은 참아주고 또 가끔은 살뜰히 다독여주길 바란다.
한편 달래는 부모님께서 홀례 이야기를 할 때마다 겉으론 시큰둥하게 굴었지만 속으론 가슴이 두근거렸다. 봉추와 산에서 함께하는 날이면 일부러 투덜거리기도 하고 말투를 퉁명스럽게 하기도 했지만 그가 따뜻한 미소로 자신을 바라볼 때마다 얼굴이 붉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달래가 봉추에게 투정을 부리며 물었다. 오라버니는 꼭 대릴사위가 돼야겠다고 생각한겨? 이 아무것도 없는 산골에서 나가고 싶진 않아. 봉추는 잠시 눈을 깜빡이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기는. 공기 맑고 물 맑고 산에는 캘 약초들 천지에다가 그리고 니도 있고. 달래는 그의 대답에 놀라 얼굴이 빨개졌고 괜히 투덜거리며 대꾸했다. 아니, 참나 별말을 다 하시네 진짜. 내가 있던 말던 무슨 상관이라고. 봉추는 어쩔 줄 몰라는 달래를 바라보며 말했다. 상관이 있던 말던 두 해만 지나면 우리 홀렌이 그때까지 얌전히 기다리긴 하여. 달래는 홍당무가 된 얼굴을 한 채 고개를 돌리고 어수선하게 말했다. 뭐? 누가 오라버니 기다리라고 막고 있나? 내가 기다려 달라 한 것도 아니고. 그러고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말아요. 말이 쉽지. 산골에서 홀레 올리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나? 봉추는 달래의 새침한 반응에 그저 미소만 지었다. 두 사람의 사이엔 이미 보이지 않는 실처럼 이어진 운명이 느껴졌고 그들의 결혼은 서로가 약속한 소박하지만 깊은 사랑의 결실이 될 것임을 모두 알고 있었다. 봄이 오면 청석골에도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산과 들에는 꽃내음이 가득했다. 봉추와 달래는 종종 산길을 함께 오르며 풀과 나무 사이에서 피어나는 싱그러운 생명력을 만끽했다. 봉추가 진지하게 약초를 캐는 동안 달래는 그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며 가끔은 살짝 장난을 치기도 했다. 어느 날 둘은 산길을 걷다 우연히 넓은 풀밭에 이르렀다. 주변은 새싹이 돋아나고 꽃들이 피어나 산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달래는 그곳에서 일부러 발을 헛디디며 봉추를 바라보며 작게 신음 소리를 냈다. 아이고 발목이. 오라버니 나 걷기가 영 힘든데 웃자요. 봉추는 놀란 얼굴로 달래 쪽으로 달려와 물었다. 괜찮아? 이리 앉아봐.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달래는 그런 봉추를 보며 은근히 웃음을 참았지만 여전히 아픈 척을 하며 봉추에게 몸을 기대었다. 봉추는 자신의 넓은 등짝을 내밀며 말했다. 빨리 여기 엎혀. 다친 발로 돌아다니다가 더 다친다. 달래는 살짝 쑥스러워하며 그의 등에 조심스레 몸을 올렸다. 봉추가 달래를 엎자 달래는 두 손으로 그의 어깨를 꼭 잡았다. 봉추의 등은 든든하고 넓었다. 달래는 그의 등에 기대어 살짝 얼굴을 붉혔고 봉추도 등에서 느껴지는 달래의 숨결에 묘한 욕구가 솟아오르는 듯했다. 오라버니는 참 힘도 줬어. 내 몸무게가 꽤 나갈 텐데. 달래는 말을 돌리려는 듯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내가 깃털처럼 가벼운데 뭐가 무겁다 그래. 괜히 힘주지 말고 편히 기대라. 봉추는 걷는 동안 종종 발걸음을 조심히 내디디며 뒤를 흘끔흘끔 돌아보았다. 달래는 그런 그의 다정함이 묻어나는 행동이 더없이 좋았다. 여름이 되면 청석골의 계곡은 물소리가 시원하게 울려 퍼지며 온 산에 청량한 기운을 더했다. 봉추는 계곡에서 물을 튀기며 멱을 감고 있었고 달래는 물가에 앉아 그를 힐끔힐끔 바라보았다. 봉추가 장난스럽게 달래 쪽으로 물을 튀기자 달래는 깜짝 놀라며 발을 물속에 담갔다. 오라버니 내 옷 다 젖잖수. 감기 걸리면 책임질 거요? 달래는 봉추에게 가볍게 핀잔을 주며 물장구를 쳤다. 어쭈구리? 두고 봐. 봉추는 가소롭단 듯 달래에게 물을 퍼부었고 물방울이 달래의 치맛자락에 다 젖어들자 그녀는 어느새 웃음이 터져나와 그대로 물속에 들어가 봉추에게 물을 퍼부었다. 둘은 서로에게 물을 튀기며 한참 장난을 치다가 어느새 가까이 다가서 있었다. 장난 속에서 문득 달래와 봉추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순간 계곡에 떠들썩한 물소리가 잦아들듯 둘 사이엔 갑작스런 침묵이 흘렀다. 달래의 옷은 물에 젖어 얇아졌고 희미하게 드러나는 몸선의 봉추는 당황한 듯 시선을 피했으나 자꾸만 달래 쪽으로 눈길이 갔다. 달래 또한 얼굴이 달아올라 가슴께를 감싸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봉추는 달래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다가 고개를 돌리며 쿨럭이며 말문을 열었다. 달래야, 옷이 좀 많이 젖었네. 괜히 장난을 많이 쳤나 봐. 달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봉추를 힐끗 쳐다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러게요. 오라버니가 먼저 시작한 거잖아요. 달래는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며 곤란한 듯 시선을 내리깔았고 봉추는 헛기침만 연신하며 모르는 척 슬쩍 달래를 바라보았다. 물에 젖어 다소 드러난 달래의 몸선은 그 나이답지 않게 매끈하고 선명하게 보였고 봉추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걸 느꼈다. 결국 봉추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면 우리 이제 그만 나갈까? 더 놀다간 감기라도 걸리겠네. 달래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얼른 물가로 걸어 나왔다. 두 사람은 젖은 옷으로 서로를 힐끗거리며 부끄러워했고 그 여름날의 장난스러운 물놀이는 둘 사이에 알 수 없는 떨림과 묘한 설렘을 남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봉추는 달래와 함께 산을 오르며 약초를 캐고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산길을 걸으며 주변의 풍경을 만끽하고 있었는데 문득 저 앞에서 발을 절룩거리며 걸어오는 한 수도승을 발견했다. 수도승은 발을 헛디뎠는지 얼굴을 찡그리며 가쁜 숨을 내쉬고 있었다. 봉추는 달래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손짓한 뒤 수도승에게 다가가 물었다. 스님, 괜찮으세요? 발을 다치신 것 같은데. 수도승은 봉추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산길을 오르다 발을 헛디뎠네.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됐구먼. 봉추는 안타까운 마음에 허리를 숙여 수도승의 부축을 자처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근처에 자리를 잡고 잠시 쉬세요. 수도승은 봉추의 도움을 받아 작은 바위에 앉으며 연신 고마움을 표했다. 봉추는 부목으로 쓸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와 수도승의 발목에 단단히 동여매어 주었고 그는 발목을 감싸며 한숨을 내쉬었다. 고맙구먼 젊은이. 덕분에 큰일을 면했어.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구먼. 봉추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다. 아닙니다, 스님. 저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요. 스님께서 무탈하게 내려가시면 저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수도승은 봉추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이내 미소를 지었다. 고맙다는 뜻으로 자네와 옆에 있는 처자의 점을 봐주지. 이 노승이 지난 세월의 사주팔자를 조금 배웠으니 자네들에게 예언 한마디쯤은 해줄 수 있을 것 같구먼. 봉추는 조금 놀란 듯했다. 그는 잠시 고민했지만 궁금한 마음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도승은 봉추와 달래에게 번갈아가며 나이고 생일이고 물어보더니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네 둘 사이엔 깊은 인연이 있구먼. 하지만 그 인연이 결코 순탄치 않네. 두 사람의 운명이 서로 얽히면 깊은 슬픔이 뒤따를 것이니 자네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것이야. 봉추는 그 말의 표정이 굳어졌고 순간 그의 마음속엔 불안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달래는 수도승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왜 슬프게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수도승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달래를 바라보았다. 아가씨, 자네는 아직 어려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겠구먼. 하지만 육갑을 짚어보고 사주팔자의 주역을 봐도 자네 둘은 합칠 수가 없는 걸로 보이네. 순리에 어긋나게 되면 결국 자네들 중 한 사람은 유복자를 안고 눈물로 삶을 보내게 될 게야. 달래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봉추를 바라봤다. 오라버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유복자는 또 뭔지? 봉추는 복잡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달래의 천진한 얼굴과 수도승의 예언이 교차하며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도승의 말이 단순한 점괘가 아닌 그들의 미래를 암시하는 무거운 경고처럼 느껴졌다. 수도승은 마지막으로 봉추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젊은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순리를 따라가는 것이 좋을 게야.
서로 아끼는 마음은 좋으나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더 큰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느니라. 그 말을 남긴 수도승은 봉추와 달래를 뒤로 한 채 조용히 산길로 내려갔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잠시 멍하니 서 있었고 달래는 수도승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여전히 천진난만한 얼굴로 봉추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봉추의 마음속에는 수도승의 예언이 무겁게 남아 있었고 그 이후로 그는 달래를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에 떠오르는 불길함을 지우기 어려웠다. 봉추는 매일같이 수도승의 예언이 떠올라 밤잠을 설쳤다. 너희 둘의 인연이 기구하여 서로를 잃게 될 것이다. 수도승의 말이 머릿속에 메아리 쳤고 잊으려고 애쓰며 일상에 돌아가려 노력해도 천진한 달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봉추는 달래와 함께 여생을 보내자 마음먹었지만 자신과 함께하는 것이 달래에게 해가 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결국 봉추는 달래를 위해 자신이 떠나는 것이 맞는 길이라고 결심하게 되었다. 이른 새벽, 봉추는 짐을 챙기며 마지막 작별을 준비했다. 창호지 너머 달래가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며 그는 조용히 을조렸다. 달래야, 너에게 더 이상 해를 끼칠 수는 없어. 네가 행복하려면 내가 떠나는 게 맞는 것 같구나. 그리고 봉추는 달래 부모님이 계신 안방에 큰절을 하고는 말없이 달래네 집을 떠났다. 문득 깨어난 달래는 봉추가 보이지 않는 것을 깨닫고 이리저리 그를 찾아다녔지만 그는 이미 먼 산길을 따라 사라진 뒤였다. 달래는 그제야 봉추가 떠났다는 걸 어렴풋이 깨닫고는 그의 빈자리를 쓸쓸히 바라보았다. 그날 이후로 봉추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달래는 그의 빈자리를 가슴속에 품은 채 그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20년이 지났다. 강산이 2번 변할 시간 동안 달래는 산골을 떠나 풍기장터에서 고모의 포목점을 도우며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17에 시집을 갔으나 남편은 이듬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유복녀 하나를 남긴 채 청산과부가 되었다. 달래는 딸을 키우며 묵묵히 바느질을 하고 살림을 꾸려나갔다. 그녀의 삶은 고요했고 마음 한 구석에는 늘 봉추에 대한 아련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풍기장터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장터에 진열된 물건들이 번쩍이고 사람들은 서로 흥정을 하며 떠들썩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달래도 포목점 앞에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는데 한 낯익은 남자의 모습이 장터 한 구석에서 얼핏 눈에 들어왔다. 검게 그을린 얼굴에 거친 옷차림 그리고 어디선가 익숙한 눈빛. 그 눈빛을 보고 달래의 가슴이 뜨겁게 뛰기 시작했다. 달래야? 그의 목소리가 떨리는 듯 들려왔다. 달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멈춰섰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오랜 세월 그리워하던 봉추였다. 검게 그을린 얼굴과 깊게 패인 주름, 하지만 달래는 그가 봉추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오라버니, 달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봉추는 오래전 달래를 떠날 때의 미안함과 그리움을 모두 담은 듯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달래야, 정말 오랜만에 보는구나. 넌 여전히 그대로구나. 두 사람은 서로 다가가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손을 맞잡았다. 그들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20년 동안 멀어졌던 시간을 되돌리는 듯했다. 봉추는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단양에서 10만이 생활을 계속하며 산과 들을 떠돌았고 그곳에서 한 여인을 만나 아내로 맞이했으나 안타깝게도 그녀가 출산 중 세상을 떠나 호라비가 되었다고 했다. 달래도 조용히 말했다. 그땐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난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마디라도 말해줬더라면. 봉추는 고개를 숙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달래야, 그때는 내가 너에게 화를 부를까 두려웠다. 그 수도승의 예언이 머리를 떠나지 않더구나. 내가 곁에 있으면 너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었단다. 달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가 자신을 위해 떠났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이다.
세월 동안 그리움과 아쉬움이 응어리져 있던 마음이 차츰 풀려가는 듯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봉추와 달래는 오랜 세월 동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눴다. 둘 다 그리움으로 가득했던 세월을 서로 위로하듯 장터 한 구석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지난 시간이 가져온 변화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하고 있었다. 재회의 기쁨이 가라앉고 봉추와 달래는 서로에게 다시는 떨어지지 않겠다는 마음을 굳혔다. 오랜 세월을 돌고 돌아 이제야 서로를 다시 만났으니 이번엔 누구도 그들 사이를 막을 수 없을 것만 같았다. 봉추는 달래와의 혼례 준비에 마음이 부풀어 있었다. 한편 단양과 풍기 소백산을 오가며 신만이 생활을 해오던 그의 아들도 아버지가 다시 인연을 찾은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며 찾아왔다. 오랜만에 재회한 부자는 서로를 반갑게 맞이하며 오랜 세월 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느 날 저녁 봉추의 아들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입을 열었다. 아버님, 이번 혼례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오랜만에 찾은 인연이니 제가 많이 도울 테니 마음 편히 준비하세요. 봉추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흐뭇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나도 이제야 마음 뚫 곳을 찾은 것 같구나. 네가 옆에서 도와주니 아주 든든하구나. 잠시 머뭇거리던 아들은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아버님, 사실 저도 정해둔 분이 있습니다. 아버님 혼례 이후 저도 바로 4월에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봉추는 눈을 반짝이며 기대 어린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다. 아니 정말이냐? 드디어 내가 정해둔 색시가 있단 말이냐? 어느 집 교수냐? 아들은 살짝 부끄러워하며 웃음을 띠고 말했다. 풍기 오갈 때 장터에서 일하시는 분의 따님입니다. 늘 제가 챙겨주고 싶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그래서 그분과 혼례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으면 합니다. 봉추는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내가 마음을 정했다면 난 뭐든지 허락하마. 네가 데려가면 내가 그분을 뵙고 인사드리마. 며칠 후 봉추의 아들은 아버지를 모시고 장터로 나갔다. 그런데 막상 도착해 아들이 소개한 여인을 본 순간 봉추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여인은 다름 아닌 달래의 딸이었다. 서로 놀란 얼굴로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던 봉추와 달래는 곧 현실을 받아들이며 고개를 숙였다. 달래의 딸이 어색하게 인사를 하자 봉추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렇게까지 우리 인연이 얽힐 줄이야. 운명은 다시금 그들을 시험하는 듯했다. 봉추의 아들이 마음에 둔 여인이 다름 아닌 달래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봉추와 달래는 긴 침묵에 빠졌다. 두 사람의 오래된 인연은 결국 서로를 부부가 아닌 사돈지간으로 맺으려 하고 있었다. 달래는 집으로 돌아가 딸과 이야기를 나눴다. 딸은 이미 봉추의 아들과 깊은 정이 오가고 있었으며 서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달래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딸의 행복을 생각하며 그의 선택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봉추 또한 아들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혼례 준비는 두 집안의 축복 속에 진행되었고 봉추와 달래는 새로운 관계로 서로를 마주하게 되었다. 비록 가슴속에 맺혀있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둘은 가족이 되어 더 깊은 인연으로 묶였다. 혼례 날 봉추와 달래는 서로를 바라보며 짧은 대화를 나눴다. 달래야, 이렇게 내가 사돈이 될 줄이야. 봉추는 애틋한 눈빛으로 달래를 바라보았다. 달래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비록 우리 인연은 맺지 못했어도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그 끈이 이어졌으니 이게 다 하늘의 뜻이 아니겠어요.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잠시 잡았다가 놓으며 길고도 기구했던 세월의 인연을 조용히 되새겼다. 오랜 세월 동안 애타게 그리워했던 마음을 담고 그들은 결국 사돈으로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운명은 끝내 둘을 부부로 이어주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인연을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다. 그렇게 봉추와 달래는 긴 여정을 마치고 그리운 마음을 품은 채 사돈으로서 서로의 곁에 남아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다음번에도 좀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기대되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